오늘은 중년의 정신건강에 좋은 것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년의 정신건강에 좋은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신체와 정신 건강에 모두 중요합니다. 적절한 식습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체중 관리, 건강한 내장 기능, 에너지 수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일기 쓰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은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지인과 교류를 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사회적 연결성이 개선됩니다.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가지고 공부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면 정신적으로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중년의 건강과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우울증, 불안증, 스트레스, 마음의 피로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과 신체 상태에 맞는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중년이 되면서는 운동에 대한 불안감이나 부담감으로 인해 운동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천천히 운동량을 늘리고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을 찾아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종류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신체적인 제한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년의 경우 유산소 운동이나 저항성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걷기, 조깅, 수영, 사이클링 등이 있으며 저항성 운동은 필라테스, 요가, 무게 중심 운동 등이 있습니다. 운동의 빈도와 강도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중년의 경우 주당 15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을 2-3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중년에 운동을 하면 건강과 정신 건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호르몬 불균형을 예방하고 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중년의 경우 신체적인 제한이 있거나 기존의 질환이 있어 운동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안전한 운동 방법을 찾아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우리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은 우리의 몸과 뇌를 회복시켜주고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능력을 보충합니다. 중년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변화가 많아져 수면의 질과 양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성인들이 필요로 하는 수면 시간은 7-9시간입니다. 그러나 중년에는 이 수면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년에는 수면의 깊이가 줄어들면서 깊은 수면의 비율이 줄어들고 깨어있는 시간이 증가합니다. 이는 대개 50대 후반부터 발생하며 60대부터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충분한 수면을 위해서는 수면 환경의 편안함과 수면 전 행동 및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환경은 어두운 조명, 적정한 온도, 조용한 분위기 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수면 전 습관으로는 충분한 운동, 커피 및 음료의 섭취 제한, 담배와 알코올 섭취의 제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한 대처 능력도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는 방법으로는 명상, 호흡 운동, 음악 감상 등이 있습니다. 만약 수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면제 및 알코올과 같은 물질 사용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며 전문가와 상의 후 사용해야 합니다. 적절한 식습관은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중년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변화가 많아져 적절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적절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5대 식품군 곡류, 채소, 과일, 육류 및 대체식품,
우유 및 대체식품 모두를 포함하는 식습관을 의미합니다. 또한 건강한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및 비타민, 미네랄 등을 포함하는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년에는 몇 가지 특별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B12 및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과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이들은 노화와 관련된 질환, 골다공증, 치매 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둘째, 중년에는 체중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체중이 많이 늘어나면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의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식사량을 조절하고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중년에는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심장 건강, 간 건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압이 상승하고 소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적어도 2리터의 물을 섭취하거나 물 대신 차, 주스 등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년에는 위와 같은 적절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일기 쓰기는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매일 일기 쓰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입니다. 정의 매일 일기 쓰기는 간단히 말해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일들을 일기 형태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점 매일 일기 쓰기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감소 일기 쓰기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 조절 일기 쓰기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창의성 향상 일기 쓰기는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 강화 일기 쓰기는 기억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표 달성 일기 쓰기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작하기 매일 일기 쓰기를 시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설정 일기 쓰기를 할 시간을 설정합니다. 일기 쓰기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소 설정 일기 쓰기를 할 장소를 설정합니다. 조용하고 안락한 장소가 좋습니다. 목표 설정 일기 쓰기를 시작하기 전에 목표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을 기록하는 것,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일을 기록하는 것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 일기 쓰기를 시작합니다. 일기 쓰기는 매일 최소한 10분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팀 매일 일기 쓰기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기 쓰기를 할 시간과 장소를 고정합니다. 일기 쓰기를 하기 전에 조용하고 안락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일기 쓰기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일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은 일상적인 습관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팁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쓰기 일기를 쓰는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기 전에 쓰기 혹은 자기 전에 쓰기 등이 있습니다. 목표와 계획 설정하기 일기를 쓰는 목적과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고 분석해 보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에 맞는 질문을 일기에 미리 적어놓고 답변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유롭게 쓰기 일기는 자신만의 공간이므로 어떤 내용이든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과거의 추억이나 미래의 꿈, 불안이나 걱정 등 모든 것을 적어도 괜찮습니다.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일기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좋은 공간입니다. 따라서 무엇이든 부끄러움 없이 솔직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적극적인 긍정적인 내용 쓰기 일기는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내용도 적극적으로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해낸 일에 대한 성취감이나 기쁜 일, 재미있는 일 등도 기록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기장 준비하기 일기장은 자신만의 공간이므로 좋아하는 디자인의 일기장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일기를 쓰는 동안 자신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음악이나 향기 등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인과 교류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지인이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 친구, 동료, 이웃, 가족 등 다양한 관계로 구성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과 교류를 함으로써 우리는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자아 개발, 사회성 향상,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지인과 교류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자주 연락하기. 친구나 가족, 동료 등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면 서로의 상황을 파악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대화하기. 대화는 지인 간의 신뢰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지인 간의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관심을 보이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관심사와 취미 등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지인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모임에 참여하기. 동호회나 클럽, 파티 등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교류하는 것은 지인을 넓히고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 돕기. 서로 도우며 지원하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와 지지를 쌓는 좋은 방법입니다. 용서와 존중. 지인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서로를 용서하고 존중하는 것은 지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칭찬과 격려.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지인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지인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지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는 것은 중년 이상의 사람들에게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는 방법과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신의 관심사와 기존 경험을 고려해 보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나 기존에 경험한 적 있는 분야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더욱 깊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탐색해 보세요. 새로운 분야를 탐색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나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아보세요.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동호회나 그룹에 가입하세요. 동호회나 그룹에 가입하여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가보세요.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공유하세요.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인맥을 만들 수 있고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한 지식도 더욱 확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세요. 자신이 기존에 시도해 본 적 없는 것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는 것입니다. 인터넷은 수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나 취미를 검색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는 것은 자신의 창의성과 호기심을 자극하여 새로운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도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취향이나 성향에 맞지 않는 분야나 취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한 선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조금씩 시도해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찾아나가면 됩니다. 명상은 정신적인 안정과 평온함을 찾는 방법으로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집중하고 안정시키면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스트레스 해소, 불안감 완화,
집중력 개선, 체력 강화 등에 효과적입니다. 명상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명상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력 명상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에 집중하여 숨 쉬는 것에 의식을 맞춥니다. 잠시 동안의 숨 쉬는 시간을 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초점 명상 어떠한 대상의 촛불, 자연 풍경, 기도문 등에 집중하여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가이드 명상 강사가 음성으로 안내하는 명상 방법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명상 강사의 안내에 따라 명상을 합니다. 명상을 시작하려면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생각을 배제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명상을 시작하면서 불편한 자세는 피해야 합니다. 명상이 처음인 경우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서 연습해야 합니다. 명상의 효과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명상을 하기 전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음식을 적당히 섭취하여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우리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통하기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통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들어주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이해받을 수 있습니다. 칭찬하기 다른 사람들의 노력과 성과를 칭찬하는 것은 대인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기 모든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지원하기 건강한 대인관계에서는 서로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 도움을 주는 것은 대인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충돌을 해결하기 모든 대인관계에서는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한 대화,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솔직한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불쾌한 내용이나 감정을 전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솔직하게 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잘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관심 건강한 대인관계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상대방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도 좋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대인관계에서는 불일치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양해하며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대인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화,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서로 대화를 주도하여 관심사를 공유하고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모임 참여 온라인 세상에서는 소통이 쉬워졌지만 오프라인 모임 참여는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것은 대인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상대방과의 신뢰와 이해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기 대인관계에서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시각을 이해하고 서로 양해하며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관심사와 일상을 공유하며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인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기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나 자신의 인생에서 받은 도움과 배움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상대방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나눔의 마음으로 행동함으로써 대인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가지기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와 신념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대인관계를 구축하고 성취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기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며 배려하고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대인관계를 강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몇 가지 방법입니다. 문제 정의하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문제를 정의할 때는 문제의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고 문제가 발생한 환경과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안 모색하기 문제를 정의한 후에는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대안을 모색할 때는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나 지역사회 참여,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동호회나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대안 비교하기 대안을 모색한 후에는 각 대안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비교해야 합니다. 각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행하기 선택한 대안을 실행하고 결과를 관찰합니다. 실행한 대안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다른 대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 반성하기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항상 반성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를 파악하고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일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은 우리가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적인 도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심리학자, 심리치료사, 의사, 간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치료, 만성적인 질병, 신체적인 상처, 정신적인 문제 등에 대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및 자격증 취득 건강과 관련된 분야에서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자원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자원을 활용해 보세요. 건강 관련 웹사이트, 포럼, 블로그,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그룹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그룹에 참여하여 상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과 협력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며 환자와 협력하여 건강한 삶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병원 및 보건소 방문, 질병 예방, 건강 상태 확인 등을 위해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문적인 도움은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전문적인 도움으로는 상담이 있습니다. 상담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에 대해 도움을 주는 프로세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신건강 상태, 가족 및 대인관계, 직업과 경력 계획, 중독, 금융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이 제공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의학적 치료나 약물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울증, 불안장애, 인지장애 등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경우 전문적인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년의 전문적인 도움을 찾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건강하고 성숙한 선택입니다. 전문가들은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 존중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중년에 있어서 정신건강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년에는 가족, 직장, 자녀 교육,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식습관, 충분한 대인관계 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며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년의 정신건강은 단순히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사회적 활동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년에 있어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중년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